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장, 미국 정치의 상징적 순간, 그리고 트럼프의 연방 제안에 대한 캐나다 고맙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장에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들, 지미 카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지미 카터 국장 개요. 지난 1월 9일 미국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이 엄숙히 치러졌습니다. 국장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미국의 5명의 살아있는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당을 초월한 애도의 순간이 연출되며 정치적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둘째, 카터의 생애와 업적. 지미 카터는 1924년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해군 장교,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재임 중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를 중재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40년 동안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셋째, 국장의 주요 장면. 장례식에서는 가스 브룩스와 트리샤 이어우드 같은 유명 가수들이 헌정 공연을 펼쳤고 전현직 대통령들이 함께 카터를 추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상징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넷째, 카터의 유산과 의미. 카터의 업적은 그의 국내외 정책뿐만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의 활동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는 해버텟 포 휴메니티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조지아 플레인스 마을에 묻히며 사랑했던 아내 로잘린과 나란히 안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과 그의 삶이 남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 소식은 흥미로운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캐나다 합병 제안과 그에 대한 캐나다의 반응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이 두 나라가 갑자기 뜨거운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첫째, 트럼프의 합병 제안 배경. 먼저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이 마지막으로 캐나다 합병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시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6년이었습니다. 이후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주장은 역사 속 에피소드로만 남아있었죠. 둘째, 캐나다의 즉각적인 반응.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에 편입될 가능성은 눈덩이만큼도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리도는 트럼프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농담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도 캐나다는 위대하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결코 51번째 주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셋째,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까요? 트리도의 전 고문인 제럴드 버츠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항상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해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발언 역시 향후 미국, 캐나다 간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으로의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에서 캐나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캐나다 내 다양한 반응. 캐나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트럼프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엘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는 캐나다가 미국 상품의 주요 고객임을 강조하며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할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그 부동산은 매물이 아니다 라는 재치 있는 반응으로 트럼프의 제안을 일축하며 오히려 경제적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과의 통합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은퇴교사는 캐나다가 미국과 연합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제안을 협상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향후 전망과 결론.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 캐나다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캐나다 내 애국심을 자극해 오히려 트리도와 푸알리에브르 같은 정치인들이 국익 수호를 위한 단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독립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두 나라가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캐나다 합병 제안과 이에 대한 캐나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뿐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